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서울학생 굿센뉴스 진행을 맡은 불안고등학교 2학년 김혜니입니다. 방학을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7월 넷째 주 서울학생 굿센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우리 선생님들이 연기하고 노래하는 뮤지컬인데요. 선생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뮤지컬 원미동 사람들을 최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은 7월, 조금 색다른 뮤지컬 공연을 위해 나루 아트센터에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미동! 19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저놈 아주 심성이 못된 놈이라니까. 난 절대 와해 못해요. 못해 살을 걷는데 어릴 적 먹은 완두김의 그 맛 잊을 수가 없었지. 사는 곳이 똑같다지만 사는 곳 그 어디나 같을 순 없죠.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던지고 길거리 이름 모두 가족과 같죠. 여기는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여기는 원미동 우리들의 마을. 그 연출 선생님이 사실은 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공연을 보러 왔다가 선생님들의 열정이 너무 뛰어나신 걸 보고 작년에 이 공연을 보고 이번에 나도 해야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사로서 이 일과 그 교직을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경험과 기분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알다시피 이 작품은요, 중학교 3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소설을 다른 어떠한 뮤지컬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뮤지컬로 문학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한국교사협회에서 지금 매년 해오고 있어요. 그동안 해온 작품들이 소설 구운몽, 소설 화생전, 그다음 태평천하 이런 작품들, 그리고 김유정의 소설들을 묶어서 뮤지컬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평상시에 좀 읽어야 할 책들 중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읽는 그런 소설들을 어떻게 좀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들이 그러면 재밌는 연극, 뮤지컬로 만들어서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벌써 7번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원미동 사람들을 선생님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출연을 하고 선생님들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해서 뮤지컬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연이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원미동 사람들을 80년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연기하셔서 더욱더 새로웠던 뮤지컬 공연장에서 서울학생 굿센뉴스 최예은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학생들은 정말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걸까요? 봉사활동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부한 봉사활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안해준 이통영, 김창훈 선생님, 봉사활동단체 전문가들, 학생 대표 의견까지 지정 토론자들은 봉사활동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저희 의견도 물론 저기 들어가 있지만 서울시 학생참여위원회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얘기를 수렴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희 의견은 단지 그런 대입에 반영되는 그런 수치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일단 고등학생 위주로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인식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그리고 또 교육
측에서도 많이 방송 같은 교육 같은 걸로 지원해 줬습니다. 참여하신 방청객의 토론은 더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EBS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은 제 꿈과 같은 진로의 봉사활동이고 또 그걸 하면서 얻는 게 정말 많아요. 봉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오늘 다른 단체에 가서 저희 학교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꿈은 이런 건데 그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준 그거에 맞는 봉사활동을 선택해주는 선생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를 함에 있어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연수에서도 강조되는 거에 저도 크게 공감을 했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봉사가 지나치면 헌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면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너무 피곤한 헌신이 되니까 좀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학교들이 이상으로 2011학년도 고등학교 봉사활동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정보도 얻기도 힘들고 담당 교사를 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 선생님을 선택해야 가장 그래도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힘들었고요. 지금 너무 봉사활동이 입시 위주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한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제도 때문에 애들이 공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다 보면 정말 봉사활동을 한 번도 안 하고 학창시절을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억지로 해도 봉사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런 청소년 시절에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봉사활동 하기가 어렵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봉사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정보를 어디 가서 얻느냐, 또 어떤 봉사활동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봉사활동 사전계획서, 학교장 승인 문제, 이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과연 많은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안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저희 교육청 입장을 봉사활동 기본 계획을 짜려고 수립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청계천 길을 걸어보셨을 텐데요. 청계천을 걸으면서 그곳 어디엔가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학생방송단 취재팀이 청계천 보물에 얽힌 비밀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신희용 리포터입니다. 1945년 8월 14일 일제강점기에서 광복되기 단 하루 전 새벽 일제강점기가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일본 군사들은 청계천으로 모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서 약탈해서 쌓은 많은 재산, 그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황금을 그곳에 묻었다. 그렇게 황금은 역사 속 시간에 묻혔다. 그리고 2011년 7월 19일 역사 속에 묻힌 미스테리에 물음표를 던진다. 안녕하세요. 서울 구쌤 방송단 리포터 신희용입니다. 뜨거운 햇살과 바람이 불고 있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함께 흘러온 청계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숨겨진 역사 속 미스테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현장을 지금부터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쌤 방송단에서 나왔는데요. 이곳 청계천에 일제강점기 있을 때 일본인들이 황금을 숨겨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황금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황금은 묻힌 채로 돌됐을 것 같은데. 아마도 물살에 떠내려 가가지고 다른 데에 또 묻혀 있을 것 같은데. 황금이 있다면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황금이 왜 여기 있어? 그치? 황금이 실제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황금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면 돌 틈에 끼어 있거나 그래서 없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계천의 역사 속 미스테리에 대하여 취재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이곳에 황금이 묻혀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루머에 불과하였는지는 풀리지 않는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바람소리처럼 자연의 소중함과 사람들이 전해오는 훈훈함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구쌤 방송단 리포터 신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축 처질 수도 있지만 알찬 방학을 위해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고등학생들의 화병 발생률이 성인보다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양구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8.1%가 화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일반 성인들의 화병 비율 4%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화병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82.2%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했는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이 아닐까요? 학업에만 너무 몰두하여 스트레스를 쌓기보다는 운동도 하고 자신의 취미생활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일부터는 고3 학생들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점점 입학사정관제 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 다양한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평소 하지 못하였던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입학사정관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이 가진 꿈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하고 봉사도 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스펙들도 쌓을 수 있는 알찬 여름방학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우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2030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최근 학자들은 미래에는 전자책과 화상 강의 등 기술이 발전하여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도 미래의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는 정의보다는 자유롭게 사회성을 기르고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곳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방학이 찾아온 만큼 학생들도 그동안 똑같은 교복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패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예인을 따라하거나 무작정 유행을 쫓는 것보다는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풋풋함과 발랄함을 살리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22일 대입 수시 모집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고교생 29,000여 명의 1학기 석차와 내신 등급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새로 도입된 차세대 나이스의 오류가 발생하여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쌓아온 성적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교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즐겁게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주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7월 넷째 주 서울학생 굿센뉴스 마치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요.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울학생 굿센뉴스의 김혜니였습니다.